그렇게 급락할 때 이제 담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담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 자, 그리고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깐부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장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1,300원 정도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7만 2천원 정도네요. 그러면은 10만 전자는 유지가 된 거고 이제 60만 닉스는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엔비디아 효과를 받아서 오른 것까진 좋은데 사실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내용들이 뭐 너무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반도체 기업들 주가 워낙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일단 AI 버블론 좀 잠재운 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 올랐지만 더 못 오른 건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좋게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이 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불편해하는 거죠. 미국 그래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소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2월 10일 날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나 기술주들은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려가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내려가기로 그 시장도 예상했고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나오는 뭐 이런 이제 FMC 의사록을 보니까 10월 달에 연준 위원들의 대다수가요. 금리는 올해는 더 내리지 말자. 약간 동결하자는 식으로 언급이 나왔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 데이터를 아예 못 보니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준은 이제 FMC가 12월 10일이니까 못 보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그럼 이걸 확인하는 거는 1월 이제 그 FMC가 1월 말에 있거든요. 그럼 아마 1월 말에 저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좀 연기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위를 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바닥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 덕분에 뭐 저번에 3,850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는 좀 지켜줄 것 같고 4,200을 넘기 위해서 이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명백한 시그널이 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여기서 좀 가둬놓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이 훨씬 좋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게 이제 위를 못 넘고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린 거는 그런 흐름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그러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좋으니까 야 오늘 드디어 전고점 뚫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러시겠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고 지금 한 차례 조정받고 있죠. 이럴 때는요 언제 가냐면 거래량도 완전히 이게 쫙 줄어들고요. 변동성이 되게 축소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도요 엔비디아 때문에 변동성이 또 늘어났어요. 이러면은 바로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지금 보면 한 이틀 빠지면 다시 급등, 또 좀 오르면 다시 빼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조정을 받을 때 확실하게 이제 거래가 죽으면서 변동성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방향을 잡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조정 구간에 있다. 오늘 비록 올랐어도 아직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또 이 주가에도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 좀 약간 밀린 거를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극히 지금 변동성 장세 속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FMC 의사록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참 재밌는 포인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12월 금리 인하를 반대했다고 한 위원이 다수, 그러니까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금리를 유지하자라고 했던 거고 several, 이 몇몇의 위원들이 인하를 주장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금리 인하가 안 될 건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안 될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그 지금 확률만 보면 이제 30%가 안 되니까 금리 인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12월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12월에 안 하면 그럼 1월에 하는 건가? 이거랑 계속 안 하는가? 이건 되게 다른 문제인데 그냥 잠시 안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9월하고 10월 연달아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비슷해요. 아직 물가가 높거든요. 좀 더 확인해 보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건 데이터를 못 보는데 논리가 더 강해지죠. 아니 못 보는데 무슨 금리 인하를 하냐.
일단 지켜봐야지 이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12월에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염두를 해도 돼. 다만 이게 그냥 잠깐 멈추는 거지 1월에 다시 시동을 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보냐면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AI 때문에 회고도 되게 많은 상태고, 그래서 아마 1월 늦어도 1월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좀 12월까지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일시적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가 19명이에요. FMC에 이제 참여하는 위원들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19명이 참석하는데 실제 투표권은 12명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투표를 한 사람이 실제로 금리 이제 그 그러니까 동결을 주장한 건지, 투표권이 없는데 그냥 발언만 세게 한 건지,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다수가 그랬다고 하니까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여러분들도 12월은 힘들고 1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이 조금 지연된 거지 뭐 금리 인하 방향은 바뀌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에라도 AI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혼란스러울 네.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증시에다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미국의 뭐 M7 쪽에 투자를 해야 할지, 굳이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그 부담이 덜 할까요?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뭐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씀 잘 안 드려요. 음. 지금은 이제 어차피 좀 약간 기간 조정 구간이라.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이제 이 오늘처럼 이렇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막 오르는 날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4천 깨진 적 있잖아요. 4천 깨서 3,800까지 빠질 때, 그렇게 급락할 때 이제 담아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담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 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좀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4천 이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3,900 깨지면 더 좋고,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릴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전략 속에서 내가 뭘 살 거냐, 미국을 할까, 한국을 할까, 사실은 그건 뭐 너무 그렇게 저는 뭐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미국에서도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이번에 워런 버핏도 그 많은 기업 중에 AI 중에 어쨌든 그 알파벳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워런 버핏처럼 그 알파벳을 이제 투자한 이유를 만약에 혹시 공감을 하시게 된다면, 알파벳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아니다 오히려 알파벳보다는 지금 오픈 AI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택은 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내는 AI가 명확하죠. 반도체니까. 뭐 AI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면 국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포트폴리오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너무 이거를 그냥 우선순위 둬 가지고 원래 삼성을 더 좋게 봤는데, 야 오마의 현인이 알파벳 샀대, 나 이제 알파벳 할 거야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엔 저는 만약에 좀 고민되면 둘 다 하라는 거죠. 그냥 반을 나눠서.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후회가 없고 그게 맞지. 근데 나는 그냥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못 갔고 저평가됐으니까 한국만 하겠다 그럼 한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미국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애초에 한국 안, 뭐 그런 분들이 또 억지로 뭐 한국 좋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반반씩 나눠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건 각자의 선택이다. 다만 이렇게 좀 내려오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투자하자, 요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은 뭐 금도 오르고 채권, 뭐 비트코인, 주식 뭐 다 오르다 보니까 에브리싱 랠리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우려가 되고 좀 걱정이 되는 게, 비트코인도 폭락을 하고 주식도 살짝 조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브리싱 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투자처마다 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 이제 어쨌든 주식, 채권, 금 뭐 다 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상황인데, 사실 채권은 그동안 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최근에 또 금리가 튀니까 좀 약간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지금의 이제 이 구조 있죠. 그러니까 주식과 지금 금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주식, 금, 비트코인은 같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옛날엔 금이 안전자산인데 요즘에는 안전자산이면서도 위험자산처럼 같이 이 방향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자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금, 비트코인은 그냥 비슷한 그런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보시고 적절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좀 쉬는 거지 이들이 뭐 에브리싱 뭐 셀보다는 다시 한번 저는 랠리를 기대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뭐 AI 이제 거품론이 좀 이제 잦아들 거니까 변동성은 줄겠지만 그래도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갈 만한 뭔가 또 이벤트는 지금 당장 없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지부진할 때 내년을 기대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 필요하고, 채권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채권은 금리가 떨어져야 수익을 내니까. 근데 저는 결국은 채권 금리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미국 실물 경기가 좀 썩 좋은 편 아니에요. AI 때문에 좋은 거지 착시 효과죠.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4%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3% 중후반대로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내년에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서, 또 미국의 기준금리도 지금 예상은 3.25까지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내년에. 그럼 그것 따라서 결국 채권 금리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죠. 금리가 튈 때마다 좀 약간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채권 값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 투자를 하셔서 채권 금리가 뭐 3.6, 3.7 정도 가면 이제 그때는 채권 값이 올라 있겠죠. 그럴 때 좀 현금화를 하시고 그런 전략으로 하신다면 내년에 대한 좀 그림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좀 시장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그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그 AI 거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는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나 젠슨항이나 이런 이제 대단한 기업들이 또 그걸 한 번씩 잠재우니까 뭐 그냥 일부 그냥 변동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은 사실 지금 이제 상승장을 이렇게 이끌어온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책이 좀 되게 컸거든요. 트럼프가 돈도 많이 풀고 AI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낙수 효과를 우리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뭐 조선이라든가. 그래서 약간 이제 주식시장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동력이 약해져야 돼요.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본인이 아무리 세게 정책을 펼쳐도 이게 이제 흔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반등은 해줘야 돼요. 그게 저는 주식시장 오히려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반전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지지율을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의미 있게 반등하면 트럼프가 이제 강조했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걸 한번 뭐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지금 당장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이슈지만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당장은 안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을 계속 풀어버리면 언젠가는 인플레가 잠복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좀 긴장해야 될 거는, 물가가 튀면 이 지금의 에브리싱 랠리든 뭐든 다 끝나버려요, 그냥. 왜냐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영장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워런 버핏이 그 얘기했잖아요. 물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다 나온다.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지금은 수영장에 물이 너무 많다 못해 넘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 그 물가가 튀면 이제 그런 조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좀 물가는 체크해 보셔라.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달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는 환율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뭐 11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뭐 오늘 엔비디아 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매수 전환이 되면서 뭐 물론 뭐 규모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 효과는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확실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환율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투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환율이 좀 진정되길 기다리는 것 같고, 지금 1,460원 환율은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1,300원대에 샀으면 환율 때문에 좀 손해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진정되는 걸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 바로 진정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의 미국 주식 매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진정이 돼야 되는데 워낙 많이들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나가는 거죠. 요 부분이 좀 진정돼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뭐 당장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 요거는 한번 확인을 나중에라도 해 보세요. 일단 지금 10월 달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 미국 주식 9조 샀거든요. 네. 이번 달에 한 6조 정도 샀다고 해요. 음. 근데 이게 어쨌든 뭐 9조 샀다가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7조 사고 다음 달에 5조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들면 이거는 이제 그 공격적인 매수가 좀 일단 진정됐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이건 환율에는 약간 이제 내려뜨리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분들의 적극적인 매매가 좀 준다는 얘기니까 원달러 환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당장 확인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도 중요합니다. 달러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흑자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지도 지켜보시고, 근데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뭐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뭐 흑자 규모는 계속 커지지 않겠냐.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엔 더 좋은 실적 낼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환율은 저는요 1,400원 이하로는 떨어질 것 같아요, 결국 내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세계 국채 지수 WGBI인가요? 거기에 우리 한국 채권이 편입이 돼요. 예, 선진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에.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외국계 펀드가 우리나라 이제 비중이 한 1%가 될 거예요. 그만큼을 무조건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매달 한 한국 돈으로 7조 정도 사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 사려면 원화로 바꿔서 사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년에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환율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괜찮아질 것 같고, 다만 연말까지가 조금 아직은 조금 이제 나가는 돈들이 많아서 환율은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오긴 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떤 섹터 위주로 좀 담으면 좋을지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뭐 누가 뭐래도 주도주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항상 저는 1등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총 2등 섹터 산업이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곧 거래가 재개됐거든요. 분할 때문에 거래가 한 달간 정지됐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우리나라 시총 1위죠, 바이오 쪽에선.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또 이제 관심을 또 받게 될 거고, 이 큰 회사가 움직여주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또 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나올 때 흔히 반도체와 바이오 요거를 가장 좀 중요한 섹터로 좀 보시고, 비중을 이렇게 흔들릴 때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이제 이건 이슈가 갑자기 터진 거죠. 중국이 이제 일본 관광 가지 말라, 예, 이래가지고 한일령이 내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캐대온 효과 때문에 외국인들 한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인이 일본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국으로 옵니다. 유턴해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그 수요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도 좋았는데 중국인까지. 그럼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호텔이나 카지노, 여기가 수혜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 쪽. 내년에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제 드디어 BTS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 효과로 상당히 내년에 엔터도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면 엔터도 한번, 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